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의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을 볼 거예요. 우리 그리스에 대해서 뭘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위에 가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만화를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엄청 봤던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를 정말로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제우스, 헤라, 아테나, 뭐 헤르메스, 아폴론, 막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의 얽힌 이야기들, 다양한 신화들, 그 이야기 속에 너무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그 그리스의 문화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역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보는데요. 특징이에요. 이 그리스 문화는요, 합리적이고요, 인간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 나중에 중세는요, 인간 중심보다 신 중심적인 문화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거와 대비되게 고대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발전을 보자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업적들이 나와요. 문학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이에요. 일리아드라는 책이고요. 미술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아테네 아프로디테, 이런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사진과 같이 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철학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는 아저씨들이 나옵니다. 소피스트는 진리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막 유명한 이야기들이고요. 플라톤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사를 보자면, 선생님 역사 과목이다 보니까 역사에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라는 아저씨가 역사라는 책을 써요.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갖고 역사를 썼고요.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가지고 이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대 그리스 서양 쪽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리스에서 발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전방위적으로 여러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을 해 나가고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에서 아테나 여신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이렇게 거의 부서져 있는 형태로 남아 있죠. 하지만 이 조화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건축의 가장 기본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이에요. 우리 고대 폴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가 이렇게 살아남다가 페르시아 전쟁으로 동방 세력과 전쟁을 벌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막아내고 다시 그리스 내 폴리스들끼리 다시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이건 스파르타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 폴리스가 쇠퇴한다까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쇠퇴해가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이제 끝장내는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아빠, 펠리프 2세, 필리포스 2세,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빠가 이 그리스를 끝장내요. 그리스를 완전히 끝장내고 나서 그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제국은요, 동방 원정을 합니다. 그리스 기준에서 동방이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 터키에는 뭐가 있었죠? 예, 저번 시간에 나왔던 페르시아요. 여러분들 호경쌤한테 배울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당시에 있었어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고 아주 끝장내게 되죠. 그러면서 동쪽과 서쪽의 교역로가 확보가 됩니다.
안정적인 교역로를 확보하게 되죠. 교역을 많이 하면 역시 상업이 발달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마을을 만들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을들을 곳곳에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이 막지막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은 나중에 한번 선생님과 기회가 된다면 게임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요, 동서융합 정책이라는 걸 실시해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문화와 서쪽에 이 그리스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한 정책을 실시해요. 대표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페르시아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군들도 결혼을 시켜요. 합동 결혼식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문화를 융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이따가 조금 볼 거고요. 그랬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일찍 죽어요. 일찍 마흔도 안 돼서 30대에 죽나요? 그래서 이 원정을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0몇 년 후에 알렉산드로스가 죽어버려요. 땅은 엄청나게 넓어졌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그 기반을 닦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제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가지로 막 분열되게 되고요. 이 분열된 제국들은 차례차례 각각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 멸망되다가 결국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되는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야, 지도를 볼 건데요. 여기 마케도니아가 보이시나요? 이 마케도니아가 펠리포 2세 때,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빠가 여기 바로 이 그리스 반도를 점령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여기를 안정시키고 나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 원정로를 따라서 뭐 이소스 전투나 가우가멜라 전투 이렇게 유명한 전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전투가 있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여기 보면 파란색 이 마름모 모양 있죠? 이런 곳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따서 마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정을 떠나서 이쪽 마우리아 왕조,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호경쌤한테 배울 텐데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동쪽에 인도에게 영향을 준 간다라 미술이라는 것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로를 만들고 동서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전투 여기 그라니코스 전투가 34년이죠.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323년,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디에 묻히냐 막 이런 건데,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로 시체가 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알렉산드로스의 무덤을 찾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야기죠. 야, 그러면 알렉산드로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해 볼 건데요.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불러요. 꼭 그리스주의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는 개인주의고요. 세계 시민주의가 특징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민이다. 넓어진 영토에서 그들이 다 하나의 시민적인 느낌, 우리가 같은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서 독특한 철학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자연과학이 발전해요.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부력을 발견한 그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이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의 사람이고요. 미술로는 선생님이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이 밀로의 비너스가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또 유명한 라오쿤 군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진으로 볼게요. 이 밀로의 비너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선생님 직접 봤어요. 신기합니다. 완벽한 비율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팔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부서진 거죠. 발견되지 않았고요. 라오쿤 군상 이거 바티칸에 있어요. 선생님 그때 막 그 라오쿤 군상에 누가 테러를 해가지고 유리막을 해놔갖고 가까이서 정확하게 못 봤지만 유리막 너머로 봐도 이 근육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난, 너무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라오콘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역사 바로 시간에 또 볼 거는요,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에게 문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다 받고요. 그게
어디로 영향을 주냐? 로마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인도 간다라 불상,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중국, 한국, 일본, 우리 동양에 영향을 줍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도 중요한 게 동서 문화를 융합했고요. 세계 시민주의를 발달했으며 개인주의를 발달하고 자연과학을 발달시켰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서양 문화의 기반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동양까지 영향을 준 너무도 다양한 문화들을 섞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선생님이 말하는 이 동서 문화의 융합이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게 선생님 댓글 이벤트의 질문이에요. 동서의 문화가 융합됐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다양한 것들이 꼽혔어요. 이것이 정말 좋을까? 라는 게 선생님의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참여하면 선풍이 있죠? 여기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10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준 여러분들 고마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갖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